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너무 일찍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강의가 귀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귀를 수고롭게 해서 이고를 하시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가지 맛이 있다는데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있습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뜻은 깊으니까. 유교문화를 집대성하신 공자의 언행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편, 제12편 안연편 장수로는 16장 14장부터 같으네요. 14, 15, 16, 17 가능하면 한 몇 장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2장과 13장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이 교재로는 217조 12장 자왈 편원의 가히 졸옥자는 기유야 연저 가로는 무숭락 이러라 자왈 청송이 오유인야나 필야사 무송훈저 그 두 장을 성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왈 편원의 가히 졸옥자는 기유야 연저 자로는 무숭락이러라 자왈 청송이 오유이냐나 비라사 무송훈저 말씀을 공적으로 심판받는 것을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의 송자가 말씀은 변에 귀공자, 공사할 때 공자입니다. 그래서 송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그야말로 큰 일을 재판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는 것이 송사죠. 근데 이제 그 송사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송사를 듣고 그 고소를 해서 온 그 사연을 듣고 잘 풀어줘서 원망도 없고 그리고 죄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송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재판이죠. 그래서 재판을 청이라고 하는 들을 청자인데 그 송사를 들어서 해결해주는 데는 그게 이제 청송입니다. 그 송사를 들어서 해결해주는 면에 있어서는 내가 유이냐라 유는 같을 유자예요. 오히려 유 또는 같을 유 두 가지
있는데 오히려 같을 유, 오히려 유. 여기서는 같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게 인이라고 할 때는 고대 논어나 맹자에서는 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자기는 몸기자를 써서 기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으나 그리고 송사를 처리하는 점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다. 뭐 다를 게 없다. 그러나 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필이야. 꼭은 이런 얘기예요. 꼭은 하게 한다. 동사, 사역동사. 그래서 사역동사, 사자. 노사관계할 때 사자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해서 할 때 노사관계 사자. 그게 뭐뭐 하게 하다, 사역하다, 사역. 그래서 하게 하다. 무송은 바로 이제 송사가 없도록 하게 하는 데는 내가 꼭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과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문제가 싸움이 붙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소 사건이나 서로 다툼이 없게 하는 데는 내가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도덕적 정치를 통해서 또는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인도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인의예지를 잘 지켜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방은 할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자장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장이 문정한데 정치에 대해서 물은데 이런 얘기고요. 자왈 거지무건하며 거한다는 동사에 갈지자를 붙여서 말하자면 동명사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거하기에 그런데 여기서 거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냥 살 것자인데요. 살 것자는 그 위에 글자는 죽음시자고요. 죽음시.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예고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말하자면 죽기 전이니까 죽음시자고 옛날에 죽음은 옛날이 되니까 살아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 것자가 되는 거예요. 글자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거처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주거문화 할 때 이제 주소할 때 주자 머무를 주자에다가 이 거처를 써서 주거 환경 주거 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글자인데 요즘은 잘 한자를 안 쓰니까 그 연결을 못 하는데 이 거자는 그런 원래는 그 살 거자입니다. 거기에 산다, 거처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지무건이라고 했어요. 거지는 여기서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몸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 거지는 마음을 거기다 둔다,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죠. 온 마음을 거기에 집중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쓰매 게으름이 없는 거죠. 무건 권자는 게으를 권자입니다. 게으를 권. 게으를 권자는 사람인변의 책권자다. 그러니까 책은 누구나가 책을 보는 거는 게으른
마음에 아유 다음에 읽지 뭐 또 내일 보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미뤄지고 게으름 피워지는 게 책 읽는 것이 사람은 가장 말하는 게으름 피우는 권태롭다 할 때 권자예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권태롭지 않게 권태로움이 그러니까 그 게으름 피우지 않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쓴다는 얘기는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 그 백성을 위한 말하는 국민을 위한 마음을 항상 신경 써서 게으름이 없어야 하며 행지이충이니라. 행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시행하는 거, 집행하는 거. 집행할 때도 잡을 집자 이행자 써서 집행.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산 집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집행. 집자에다 이행자 써서 그러니까 여기서 행지는 다른 행동보다도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니까 공무를 처리하는 일, 행지는 그걸. 그래서 그 마음을 쓰면 게으르지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잠시도 게으름 피지 않고 살피고 마음을 두고, 그 다음에 일을 함에 있어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써있자 충성충자 충성스러움으로써 한다. 충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써 충성스러운 자세로서 일을 집행하는 것이 그게 정치다. 그러니까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물음, 정치에 대한 물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물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작. 그런데 그 제자들이나 또는 묻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을 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점, 정치에서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셔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따라서, 그 묻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다른 것. 그러나 목적은 정치에 대한 큰 틀은 같은 것이. 이 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번 나오는데 성이 전손가고요. 이름은 스승사자를 써서 전손사. 그 제자, 전손. 자장은 자예요. 자. 이름 대신에 부르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서 특히 높은 사람이 이름은 상당히 귀중하니까 이름보다는 되게 자를 지어서, 그런데 이 이름은 전손사가. 자장이 정치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15장 자왈 박하고 문이요 약지 이래면 역가이 불반의 분적. 박하, 우리가 박사, 학사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중간이 석사, 클석자를 써서 박이라는 널리 안다는 얘기. 널리 배워서 널리 아는 것, 아는 것이 넓은 선비. 그래서 거기다가 서양의 닥터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러한 것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박사라고 하는. 박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기는.
박학, 그러니까 학문이 목적이고 박은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학문을 넓히는데 무엇에서 문장, 문자, 문화, 문명까지 다 사실은 문자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럴 문자는 그냥 어떤 문장에서만이 아니라 그 문장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문명, 문화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포함한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은 이제 문장이죠. 문자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그러나 더 넓은 의미로 문명, 문화까지도 사실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자, 문장, 그러나 문화, 문명에서 그 배움을 넓히고 넓게 하고, 넓게 하는 것은 이게 연역적으로 펼쳐가는 것이고요. 약지라고 하는 말은 약지일에, 약이라고 하는 말은 요약할 때 약자예요. 요약하다 할 때. 줄일 약, 줄인다 이런 얘기예요. 요약할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지일에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이 무질서하게 그냥 많이 주워서 알기만 알아서는 하나의 체계화가 되지가 않으니까 어떤 체계화된 하나의 지식, 그것을 약예라고 이제 얘기해요. 약지일에. 예로서, 예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언행으로 나타나는 그 학문이나 어떤 그 지식이 예에 맞는 언행, 말과 행동, 그게 예예요. 격식에 맞고 또 대인관계에 맞는 적중한, 적당한, 적절한 하나의 대인관계의 질서가 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예 정신에 집약해서 그 알을 잘 자기 학문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정신은 예의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방문양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방문양예. 그 문장을 통해서 널리 배우고 방문, 그 다음에 예절의 어떤 질서로 이렇게 요약하는 지식을 요약 정리하여 갖춘 그러한 자세를 방문양예라고 그래요. 방문양예. 근데 여기는 어문에서 여기 어는 전치사로 문장, 문자, 문명에서 널리 배우고 무엇으로서 예로서 그런 써 있잖아요. 무엇으로서 예로서 약지는 요약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갈치자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투 부정사나 이런 식으로 약지 앞에도 거지, 행지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그 동명사화한 거예요. 명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지라고 하는 말은 요약하는 것, 요약한 것은 요약함은 무엇으로서 하느냐? 예로서 한다. 사실은 그렇게 풀이를 해야 그 문장에 맞고 문법에 맞는 거죠. 저는 그 예로서 요약하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요약하기를 예로서 하면 이렇게 순서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말 순서라면 예로서 요약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요 한문식 문장에는 요약하기를 예로서 한다. 요약하는 것은 예로서 한다. 이렇게 그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동사를 주어화하기 위해서 쓴 글자, 갈짓자는 그렇게 붙인 거다. 그런 소유격 뭐뭐의 하고 동사 밑에 붙여서 동명사화하는 갈짓자는 그러한 몇 가지, 특히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거지 무권, 마음쓰기를, 마음을 머무르기를 게을리함이 없게 하며 실천을 실행하고 집행하기를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럴 때 생지, 거지처럼 약지라고 하는 말도 요약하는 것은 예로서 하면 배우는 것은 문에서 널리 배우고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은 예의 정신으로서 한다면 역가히 불반의리라. 반자는 이게 이제 밭두덕 반자인데요. 밭두렁 반자예요. 사실은 밭두렁인데 밭두렁은 이쪽 면이 있으면 저쪽 면이 있으니까 이 반대, 어긋남 이런 뜻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반자, 밭전자에다가 반반자에서 반 나눠서 한쪽은 높아졌고 한쪽은 내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밭두덕 반자인데 그것은 한쪽에 대해서 반대편, 그래서 어긋난다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는 내려가는 두덕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에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반자는 그것은 어긋나다, 배반하다도 의미가 들어있죠. 배반하다. 그러니까 역가히 또 한 가히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또한 해서 역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가히는 뭐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불바니까 말하면 어긋나지 않을 것이래. 의는 종교럼이고 부자는 긍정을 유도하는, 긍정을 긍정적인 대답을 말하자면 동의를 말하자면 거기에 동의해 줄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어미죠. 할 것이다, 할 것인지 어떠냐, 너 이제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배반되지 않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는, 모든 것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문의 자세는 백학어문하고 약지이례를 해서 살이나 또는 내 대인관계나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긍정은 단언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 방법으로 긍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긍정의 하나의 긍정의 수긍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구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그러한 아주 단정적인 칼로 딱 자르는 그러한 어떤 판단보다도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완곡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은 자활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 악 하나니 소인은 반신이라. 군자의 인격에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등장을 했네요. 군자의 반대는 뭐예요? 군자의 인격에 대한 반대 개념은 소인. 여기 이 문장,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죠? 반시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와는
반대다. 반시. 감 이름에 반시가 있는데 그런 반시가 아니고 이거와는 반대다. 이와는 반대. 그러면 군자는 어떠한 인격체냐? 여러 군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했지만 100번에 걸쳐서 했다. 이렇게 저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세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100번 어지린자하고 군자는 한 100번, 논어에 한 100번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군자에 대한, 그러니까 군자를 목표로 해서 교육을 했고, 그 군자는 인격체라 돼. 인격체지, 인격체. 어떤 관직의 이름이 아니고 인격자의 인격 개념이에요. 군자의 스승이 되는 사람은 성인이고, 그러니까 성인 군자. 그 군자에 반대되는 인격자는 소인. 이렇게 이제 근세조선 500년에 그 상소문 같은 거나 보면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하고 나중에 소인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제 그것이 심하면 나중에 사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소인으로 몰아서 이제 역적을 또 몰고 소인으로 몰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사화 많은 그 정치 투쟁이 있었어요. 여기서 성은 동사고, 이루게 한다, 이룬다, 이런. 사람 인자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란 뜻이다. 이 사람 일반적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갈치자는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고, 이루어주고, 이렇게 말하자면 북돋아준다, 이런 얘기죠. 성립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열강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넘어지네. 장풍에 넘어진 건가?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 그 다음에는 불성은 그것을 못하게 충고해서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악이에요.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은 조장시키지 않고 그것이 더 악한 일을 이루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이 될 거는 글자가 아름다운 밑자를 쓰고 이쪽은 악한 악자를 썼어요. 악한 것의 반대는 착할 선자라야 되는데, 착할 선자하고 아름다운 밑자하고는 상당히 비슷하긴 해요. 우리가 보고서 착한 것으로 이제 아름다움은 악의 반대 개념으로서 악을 제외한 모든 것은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보면 돼요. 선은 악에 대한 선이라고 한다면 선 개념보다 아름다운 미자 개념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말인데, 악하지 아니한 좋은 일 모든 것을 더 크게 일컬어서 아름다운 미자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착한 잘한 일을 아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훌륭하게 그러한 인격적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줄 거지. 그게 군자고,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말하자면 못하게 막고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못하게 불쌍하게 이루지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니라. 군자에 대해 누가 물음을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평소에 하신 말씀 중에 아마 제자들이 물음이 있었겠죠. 근데 제자 물음은 누가 물었는가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소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자가 인격, 그러니까 유교 가르침의 기본적 인격의 기본적 인격자의 명칭이 군자다. 군자가 누구를 스승으로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인을 스승으로 한다. 성인. 그 다음에 이 군자의 기본인격체로서 군자가 아닌 군자가 못된 다른 사람은 이제 그 이하는 소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소인은 이와는 반대이니라. 그 다음에 여기서 아름다울 미자하고 착할 선자하고 그 다음에 오르르 자하고 그 모두가 양양자 밑에 쓰여진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양이 어디에 등장을 해요? 성경에 양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교회 나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린 양의 비유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유사한, 우리 동방 문화는요, 유목 문화이기보다는 농경 문화의 유교 문화는 사실은 어떤 문화냐? 농경에서 온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세요. 동영상에 안 되고 있어요. 안 나오면 그만 돼. 안 되고 그냥 주셔야 돼요. 그냥 농경 생활에 그 뿌리가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 다음에 서구의 문화는 농경 쪽보다는 유목 쪽에 더 뿌리가 깊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농경 문화는 어떤 동물이 중요하냐면 소가 더 중요해요. 소가. 그 다음에 유목 문화는 방모가 이렇게 양이 더 중요해. 그래서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문화하고 이 말하는 문화적 교류가 중간에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우자변에다가 날생자를 쓰고
희생물. 그런데 희자는 또 소변에다 쓰기는 쓰는데 우에 양양자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희생양이 된다, 뭐 희생한다,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뭐 이런 얘기. 희생이라는 양은 사실은 희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늘에 천재를 지낼 때 말하는 바치는 뭐예요? 재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희생이에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하고, 요거는 생거니까 요건 그냥 소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소하고 양하고 내려와도 돼. 소와 양 중에서 여기 이제 우수한 숫자가 있어요. 우수한 놈을 뭐예요? 창으로 잡아서 바친다, 이런 얘기예요. 흑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소자변에 썼기 때문에 소가 위주였던, 그러니까 우리 동방 문화는 농사 지려면 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삶에. 그렇기 때문에 그 귀중한 거를 바칠 정도면 이제 하느님은 그 더 위대하니까 그 우리가 중요시하는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소를 바치는 굉장히 축제 문화에서 소 잡아서 지금 그 뒤는 이제 배지를 많이 잡고 그랬지만, 여하튼 간에 축제 10월 달에 농사 짓고서 나면 축제를 하는 게 이제 그게 농경문화 아닙니까? 농경문화의 10월 축제는 대개 이제 영고, 부여의 영고, 뭐라고 하나요? 또 어디 이름이 있죠. 부여 집안은 영고라고 해요. 마직굿이라고 하죠. 그러한 이제 이걸 했던 것인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문화, 말하자면 소는 농사질 때 필요한 인력을 대신해서 농사를 해주는, 도움을 주는 중요한 하나의 가축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소는 물건의 일반 물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특별 대우를 했던 거다, 이런 얘기. 왜 그러냐? 아닐 물자 썼어요. 소 아닌 것이 물건이야. 소는 그러면 물건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물자는 소가 아닌 것을 얘기한다. 이건 내 억지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글자를 배우는데 그건 나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자신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만큼 소가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서양 유목문화는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면, 농사 짓는 데는요, 농사를 짓다 말고 먹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쌀 농사나 기장 농사를 이제 했던 걸로 지금 기장이 이제 이쪽 용산문화가 아니고 여기 요한문명에 지하철도 보면서 나와서 그 연대 측근적을 해보니까 기장이 먼저 말하자면 더 기장을 처음 경작해 먹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쌀은 그 후에 한 몇백 년 내지 1000년 후에 쌀 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쌀은 남쪽에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농경 문화는 정착하고 있다는 거하고 농사짓다 말고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착 문화야. 정착 문화면은 뭐가 있어요? 정착 문화가 있으면 마을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마을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을 문화는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서로 농사가 바쁘면 서로 도와야 되고, 바쁠 때는 도우고, 때가 있으니까 때 놓치면 안 되니까 바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부상조하는 그런 마을 문화가 형성돼요. 그리고 마을 형성은 집안끼리 우선적으로 대개가 집안이 모여서 집성촌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과 가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가 사실은 조금 울타리를 넓게 하면 나라가 되고 좁게 하면 가정이 되고, 그래서 국가 가정과 국가, 그래 입적 효가 하고 출적 충어국이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것이 중요시 되었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했던 것이. 그리고 때를 중요시한 거예요. 아니 농사짓다 말고 어디 이사갈 수 없어요. 그 전쟁도 또 못하는 거예요. 농사짓다 말고 전쟁하면 되겠어요? 또 때가 되면 전쟁을 하다 보면 때를 놓치고. 그러니까 평화 그 주의적인 이러한. 그래서 식탁에 젓가락 수저가 등장하는 거죠. 그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건 평화적이잖아요. 근데 서양의 식탁은 어떠냐? 요즘 우리가 서양 식탁을 많이 줘가지만 나이프하고 포크, 이거 포크는 창이요, 창.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느냐? 그거는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주식이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목축을 해서, 목축은 때가 상관없어요. 젖도 짜먹고 새끼도 잡아먹을 수 있고, 그 때가 중요시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공간이 더 중요해요. 왜?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목초지를 향해서 목초지에 여기가 목초가 다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또 목초에 대한 그 목초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공간 다툼이 이쪽보다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인성이 어떻게 해요? 인성의 성선설적인 그런 바탕에 있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새끼도 좋고, 뭐 애미도 젖을 그냥 새끼줄 젖을 갖다가 짜다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가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공간의 목초지가 더 중요하니까, 그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공간 다툼이, 이쪽은 시간을 서로 이렇게 도와서 바쁠 때 같이 돕는 그러한 문화라고 하면, 저쪽은 공간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질서를 중요시한 것이 바로 농경문화예요. 그러니까 유교문화는 질서를 중요시한 농경문화에서 바탕을 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이 공간을
다툼을 공간을 서로 다투는 그러한 하나의 유목문화에서 바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화적인 발상이 출발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는 항상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투쟁에서 져요. 착한 사람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글로벌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쪽은 침략적이기 공간을 침략하는. 그래서 그걸 저는 저 나름대로 유목문화의 바탕을 둔 것은 법으로 해결하는 법중심 문화고, 이쪽은 시간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마을 상대를 중요시하는 예중심 문화다. 그러면 예중심 문화가 우리 세계로 뻗어나가길 잘하겠어요? 아니면 법중심 문화가 세계를 잘 뻗어나가겠어요? 법중심 문화잖아요. 그건 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의식이다. 그래서 유교 문화는 사실은 후천에 이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동양은 항상 침략을 당하는 편이고 서구의 문화적인 침략도 받은 거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은 평화적인 예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정치도 그 동양의 정치적 그러한 생각과, 그러니까 동양은 지도자가 인격적으로 지도자를 교육하고 좋은 지도자를 이렇게 책봉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중요시 되었지, 법으로 따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죠. 뭐 대전 통편인가 해서 큰 법 테두리 있지만, 그러나 전부 도덕적인 법칙 위에서 그걸 말하자면 죄를 주고 한 거지, 어떤 법조항에 따라서 죄를 준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면 질수록 유교 문화는 힘을 잃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고 말하자면 지향해야 될 것은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예와 도덕으로, 그래서 성선설적인 그러한 바탕 위에 있다. 어쨌든 성악설 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얘기가 좀 빗돌아졌습니다만은 방문양례도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군자라고 하는 것도 법자라 아름은 법률가가 되지만 인격적인 거는 군자라고 하는 인격이 그래서 이제 주역 시간에 얘기할 얘기지만 주역의 64개 중에서 53개의 괴 상활, 그걸 상징으로 해서 상활 군자 이하야. 그러니까 약 80% 이상이 군자를 목표로 한 것이다. 유교 문화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끝으로 개감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있어. 제가 15장에 박하거 문요 약지 이래면 역가이 불반의 분저, 요거 어디서 나와? 본 적이 없나요? 나도 잘 모르는데 뭐 이게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옹야편이라고, 옹야편 6편
6편이 옹야지 아마? 네. 옹야편에 25장에 나오는 똑같은 문장이 2번 나온 거예요. 그 편집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다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 페이지로는 107쪽에 옹야편 맞나 모르겠네요. 107쪽에 마지막 25장 자왈 군자는 박하고 문이요 약지 이래면 역가이 불반의 분저. 이거 그대로 나와 있네요.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건 아까 빠뜨려서 말씀드린 거고 17장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괴강자라고 하는 노나라 대부예요. 괴강자는 대부. 개손씨의 후예로서 개손씨의 자손으로서 괴강자라고 하는 대부 교수. 대부는 뭐 장관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자에게 전치사 어는 뭐뭐에게 공자에 붙어있는 전치사. 우리는 토씨가 밑에 붙지만 영어나 한자어는 앞에 붙어요. 그래서 전치사라고 하죠. 공자에게 목적어 뭐냐면 목적어가 정치요. 그 다음에 동사는 물을 문자가 동사고,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으로서 누구에게 공자에게 정치를 물은데 공자 대왈 공자왈 안 하고 자왈 안 하고 공자 대왈 그거는 역시 괴강자라고 하는 대부와의 대부가 묻는 것이고 또 공자는 말하자면 벼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대답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대자를 붙인 거죠. 존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공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아니 정자는 정의아니 자솔리정이면 여기서 자라고 하는 것은 손 아래 사람한테는 자네라는 뜻이고 여기는 손 아래 사람이 아니고 대부니까 당신 이런 뜻이에요. 당신. 너 아들 자자는 당신. 괴강자 당신께서 솔자는 이게 뭐예요? 거느릴 솔. 거느릴 솔. 이 위에다가 하나를 한 일자를 쓰면 뭔 자가 돼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밑에 한 일자가 쓰여지면 수건건 위에 한 일자를 쓰면 이건 스승사자가 되고 요거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에다가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현수막이라고 하나 뭐 이거 걸쳐 놓은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 글자예요. 이거는 거느린다 할 때는 거느릴 솔자고 이걸 장수라고 하는 명사로 쓸 때는 장수할 때 숫자예요. 숫자예요. 이게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언덕을 나타내는 거죠. 언덕에 이렇게 수건처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우리 영역이다. 깃발이나 또는 지금으로 말하면 현수막을 걸어놓고서 우리 지역이다. 데모할 때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수가 여기서 거기가 본부가 되어서 거느린다는 뜻이에요. 또 거기에는 거느리려면 그 대장이 있으니까 그게 장수 숫자예요. 그럼 여기서는
거느릴 솔자로 해서 자솔이정이면 당신이 거느려 한다 말하는 통치 방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데 발음으로서 한다면 숙감부정이리요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 그 권위와 그 지위와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해 가면 그렇게 하면 바르게 인도하다 가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잘 써놓은 얘기요. 자솔이정이면 숙감부정이리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정치는 정경, 근근신신 부부자자 얘기를 해요. 이 정자는 이거 바를 정자예요. 이쪽은 이 지휘봉을 손으로 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쪽을 목적지로 해서 목표로 해서 지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정자는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른 곳을 향해서 바른 곳을 목표로 해서 인도해 가는 것이 정치다. 글자 그 자체가 그래요. 정자는 정야라 하는 얘기예요. 바를 정자 요거 빼버리고 이 목표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다.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정치다. 국가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국민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진영을 바르게 진영을 바르게 하다 보면 국가도 바르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나라나 국가나 그러나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자기의 파당을 그쪽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 의도하고 있다. 그러면 바르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 당신이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부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누구 숙자입니다. 숙감 누가 감히 부정하리요. 저기 교수님 행지 2충에서 그 지자가 뭘로 쓰인 거예요? 행지 2충 지자 어디? 행지 2충 아까 했잖아요. 몇 장인데 몇 장? 거진원 행지 2충 네. 지자가 뭘로 쓰였냐고요. 여기 행지? 네, 품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동명사. 그 동사 행자에 동사인데 네. 동사에 지자가 붙어서 동명사로서 명사화된 거죠. 알겠습니다. 거지, 행지, 그 다음에 거기 다 거기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읽어서 정리를 하고 많이 읽으시면 뜻이 그냥 생각이나 일일이 이렇게 새겨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뜻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장 자장이 문정한데 자왈 여기서는 이제 백성들을 위하라는 얘기고 개강자에게는 당신이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 지도자는 발라야 된다. 그래서 정은 정이다. 216개에서는 제경공이 물을 때는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것도 정명이에요, 사실.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딱 맞는 그러한 인격을 갖춰라.
군군 심신 부부 자자. 자, 14장 자장이 문제인데 시작. 자장이 문정한데 자활 거짓무고나며 행지 이충이라. 자활 박하고 무니묘약지면 여가이 불반의 문저. 자활 군자는 성인지미하고 불성인지하가나니 소인은 반신이라. 개강자 문정호 공자한대 공자대활 정자